이서진과 나영석 PD를 섞은 외모의 기안8세 정신세계를 가진 김대호 아나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기 지금 퇴사를 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MBC 아나운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차장님이세요? 네네네. 풀이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 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프리 선언한 걸로 느껴졌지? 왜 그럴까? 그 MBC 외부 활동도 좀 그래서 많이 하고 그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나가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근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알아보시는 건 아닌데 거기가 인왕산 등산로에 네.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옛날 구옥이라 벽이 얇아서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야 여기가 거기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아. 실제로.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되는데 TV 소리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뭐 신기하고 재밌어요. 부모님도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때문인데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하시고 매년 가면 이제 결혼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명절 때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그래도 너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슬쩍 대호는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아니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실 올해 4월이죠. 이제 나 혼자 산다. 요 한 번에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오, 물 봐. 김대호 아나운서가 그냥 일상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하면은 그냥 TV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의 아나운서.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요. 네. 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해보시나요? 일단 제가 요즘에 가장 오래 했고 또 재밌어하는 거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유리 장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알아요. 뭐 생물도 키우고 이끼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물장 안에 키우는 비바리움이랑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밍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산하기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롯이 혼자서 다.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전적으로 것들. 이거 혼자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 이렇게 눈빛이 좀 약간 공허한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시는데 연애는 현재 7년 동안 안 하셨다고요. 이제 연애라는 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 때 되고 제가 직장 생활 이 정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가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니고. 그렇게 이따금씩 오는 외로움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대호 씨는 그 전에 좀 예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본인도 좀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최대한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결기 있게 내가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네네. 그냥 나는 주어진 거예요?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내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좀 누릴 수 있는 그냥 워라벨 정도? 네. 이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와서 저는 뭐 누구처럼 뭐 정말 아나운서 아나테이너가 되고 싶다라든지 뭐 프리를 막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요게 이제 아까 뭐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한번 살짝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출연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너스 네,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뭐 추가 수당 정도 요거를 그래서 김대호 아나운서도 약간 좀 얘기를 한번 했다 그래요?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그렇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그냥 그걸 이제 너무 투박하게 얘기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고 세련되게 좀 표현을 하면 잘
알아들으시겠지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 좀 그럼 세련되게 어떻게 세련되게 출연료를 돈 얘기 올려달라고? 세련되게 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말한다기보다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회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업무량을 말씀을 드려요. 저 어제 스케줄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지금 고생했다 진짜. 예, 너무 고생했어. 알지. 너무 고생하는 거 알지. 야, 근데 우리 아나운서국에 프로그램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아. 근데 대호야, 너 진짜 행복한 일이야. 아니 근데 그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야 그쪽에서 또 원하지 않으니까 너만 원하는데 어떡하니? 그럼 네가 좀 일을 나눠줘. 제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대호야. 나는 야 그러면 내 월급을 떼어가라.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이 사람아.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업무가 많고. 그래, 근데 알아. 사실 대호 씨 뭘 원하세요? 얘기하세요. 차라리 편하게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약간 좀 대호 씨 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요, 절대. 여기 부서장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과격하시네. 이게 들어줄 뭐 생각이 조금 더 없으시네. 요거 약간 요거 이제 대화법이 잘못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래요? 진짜? 또? 그럼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 돈 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알아주세요. 상황을 좀 알아주세요. 알아는 주셔라.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아주셔가지고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유연하게 배려를 잘 해주시는 해주시니까 거야. 오히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그래요. 없어요. 예. 아니 그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게 그 MBC 2011년에 했던 신입사원 맞아요, 중에서 맞아요. 김대호 아나운서가 와. 그 당시가 정말 아나운서 분들이 인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이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의 김대호입니다. 강사 김대호를 따라 노를 저어볼까요? 김대호. 정말 고맙습니다. 2011년인데 이거 2011년.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은 없었어요. 방송에 대한 꿈 자체가 없었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학업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요? 예. 전 특히나 재수까지 해서 재수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거의 수능 점수 한 100점 넘게 올렸거든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근데 하셨네요. 막 머리 빠지고 코피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은 공부하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대학교 그러니까. 오니까. 그래서 그냥 쭉 놀다 보니 학점도 낮고 이제 일반 기업체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저는 토익 점수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건방지게 덤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그렇죠. 목소리 좋아요. 외모도 준수하고. 내가 보기에 딱 아나운서상이셔. 네, 이게 그러니까 봤을 때 이 신뢰감이 딱 신뢰감 가요. 뭐가 신뢰감이 있어. 있어요. 네, 딱 아나운서상.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 보니까 1차가 카메라 테스트고 2차, 3차, 4차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필기 시험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SBS, MBC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도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거의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와.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KBS는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안 뽑혔겠지만, 못 뽑혔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KBS는 노. 그래서 이제 MS만 보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첫 해에 이제 SBS 한번 봤는데 카메라 테스트는 통과. 근데 이제 필기 공부를 안 했어. 탈락. MBC도 카메라 테스트 통과. 근데 필기 탈락.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필기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해서 1년만 준비해보자.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고시원 알바도 하면서 이렇게 먼저 학원비도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총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무실이 있어요. 총무 사무실이. 그렇죠. 거기 딱 앉아서 이제 가만히 보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브라운관 TV 요만한 거 그게 띠자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 이게 띠자막으로 쫙 지나가는 거여서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된 거예요. 이야. 아니 이게 저 당시의 경쟁률이 5,509대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그 경쟁률을 뚫고 최종 3인 김초롱 아나운서, 오승훈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 지난번에 나왔던 맞아요. 오승훈 아나운서 제 동기. 당시에 이제 나경원 선배님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나경원 씨도 그때 멘토였어요. 침착하고 차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의 재치도 있었던 것 같고.
대욱 씨가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재치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번뜩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신입 시절에 선배 물건을 버린 적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이제 여의도 사옥에서 상암 사옥으로 이제 이전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때예요. 예, 막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내 사원이었고 선배들도 이제 본인들 물건을 챙기지만 그래도 이제 막내들이 전체적인 물건을 한번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쓸데가 없는 물건인 것 같아서 휴지통에다 버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는데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교정해주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알아요. 의자에다가 딱 놓는 네, 거. 놓는 거. 네, 그거였는데 물건들 다 치우시고 나서 이제 휑한 사무실에 그거 하나 있길래 거기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막 누가 막 뭘 찾아요, 막 저쪽에서 뭐 선배들이 막 어디 있지. 근데 그게 나경은 아나운서 선배께서 이제 그또 말투가 막 어디서 많이 이럴지 않으시잖아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느낌이 그 있잖아요. 느낌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근데 자꾸 그 의자 주변에서 막 맴도셔가지고 내가 깜빡하고 못 챙기는데 어디 있더라. 근데 제가 순간 버린 물건이 그거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같은 층에 그 환경미화 해주시는 그 선생님들 휴게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 그게 이제 모아서 버리시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따라갔죠. 갔는데 그 환경미화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고 누군가 버렸으니까 이거 내가 써야겠다. 다행이야.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선배가 쓰시는 건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버렸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요. 이거 해서 제가 몰래 갖다 놨어요. 찾았다. 네, 찾으셔서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아마 지금도 근데 모르실 거야. 이제야. 야, 나 전혀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살짝 가져놔라. 너무 웃긴다. 근데 이제 나경원 선배가 화도 안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걔가 어디 있지 이런데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남을 의심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이라서 이상하네. 너무 웃긴다. 나경원 씨 회사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나운서 3년 차에 사직서를 냈어요. 어이? 이제 뭐 연결돼.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뭐 일이 많네. 그 약간 그때 당시에 제가 입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을 또 못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방송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연기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밝음도 그리고 톤도 사실 더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너무 훈련 없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힘에 제 능력에 너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죠. 근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하고서 이제 뭐 제 동기 오승훈 아나운서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럼 그만둘 생각이면 조금 쉬었다가 오는 건 어떻니?라고 이제 많이 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런 회사가 사실 없거든요. 사실은 바로 술이에요. 그렇지. 웬만한 회사는. 근데 차라리 좀 쉬었다 오고 그래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야, 감사하다. 좋은 동료들과 참 선배님이네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또 나가면 또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딜 또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막막하니까. 그렇죠. 그럼 3개월만 쉬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었다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어딜 갔다 리프레시가 왔어요, 되죠. 3개월을.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가장 먼 데로 가자. 도망가자. 사실 도망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반대를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요. 남미를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집이 시골이고 이제 당시에 아버지나 이렇게 들깨 농사를 좀 지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쭉 짜가지고 선배들한테 들기름 이렇게 선물을 좀 해. 뭐라고 하면서 선물하셨어요? 잘 다녀왔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좀 빡빡한 느낌의 기름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으로 해가지고 첫 출근을 앞두고 본인이 1인분의 목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많았어요. 우리 김 차장님의 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게
왜 1인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1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0.2의 인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0.2만 하면 1.8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군대이냐? 아니 잠깐만요. 평균값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0.2니까 지금부터 막 내가 막 너무 힘들게 막 저 사람 1만큼 하니까 내가 나도 1만큼 성과를 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그릇을 그렇죠. 이해하고 그래. 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성과 때문에 나도 저만큼 따라가야 되겠다? 가랑이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내지는 나에게 좀 너무 이제 가한 채찍질을 하지 너무 말아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는 그러니까 내 남은 걸 내가 안 해도 남이 다 하면 그건 안 된다. 되죠. 정가는 나 지금 여기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0.5야. 근데 0.2만 하는 건 잘못. 그렇죠. 근데 그래. 내가 가진 능력이 0.5인데 0.5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래. 더하기 0.8 하면 네, 박수. 그래요. 아니 그 혹시 김대호 아나운서의 요즘 고민 있습니까? 사실 사는 거 자체가 고민이긴 한데 그치.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막 약간 바빠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당분간은 계속 쭉 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직업적인 고민도 있고 여태 이제 회사원 김대호, 아나운서 김대호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제가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다른 해보지 못한 영역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지금 약간 시험대인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느낌? 제가 정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40대 방송도 차장이 됐고 한순간 이 안정이 표류일 수도 있겠다. 이 상태로 그냥 재미없이 그냥 쭉 살겠다. 살아온 40년을 그대로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법은 없었지만 그냥 막연함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요즘은 재밌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와서 얘기하다 보면 아까도 막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어디 둥둥 떠있던 내가 항해를 다시 시작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내가 움직이게 된 그런 한 해 같아요. 목적지는 아직 멀었죠. 2023 MBC 방송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9회점 나 혼자 산다 학연의 김대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분들께 큰 웃음을 안겨드렸습니다. 일하느라 24시간이 항상 모자라다고 불평을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행복하느라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